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이 18일입니까? 네, 18일. 저녁에 삼성병원 영안실에 네. 그게 이제 대검 네. 과장급 간부 네. 한 명이 이제 장인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쭉 다 대검을 중심으로 이제 모여들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대형 사단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직전에 보면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거. 요즘 뭐 검찰의 뭡니까? 피의사실 유포니 뭐 검찰 내부 이야기를 밖으로 거의 안 알려지게 네. 하도 단속을 하니까 네. 밖으로 이야기가 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지. 내부는 불불 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소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있었다는 거. 하나는 16일 날 윤석열 총장 주재하에 이제 반부패 회의가 열렸는데 조국 문제, 네. 이제 조국의 그 감찰 중단에 대해서 심재철이라고 네. 이제 이 반부패 수사부장, 네. 네. 이제 그 한동훈 네. 지금 대검 대검에 이제 반부패 수사부장을 하다가 지금 부산 고검 차장으로 네. 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 자리에 온 심재철이 이 사람은 뭐 서울대 네, 법대 나와가지고 예. 운동권 법대 때 예, 뭐 그랬다고 이제 저도 얼핏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래 서울대 법대에 좀 운동권이 크게 별로 없어요. 네, 네. 옛날에도 보면 네. 진짜 운동권은. 네. 근데 좀 운동권인 척 흉내 좀 냈던 사람이 모양인데 네. 이 사람이 과거에 한번 유명해진 게 이 뭡니까 정운호. 정운호 사건이라고 네이처 리퍼블릭. 네, 네. 그게 이제 남대문에서 옷 팔다가 네. 그 화장품 네, 네. 이제 싸게 만들어서 네. 파는 저가 이제 화장품. 거기로 왔다가 그걸 또 팔았잖아요. 그렇습니다. LG 생활건강 이거 팔고 네. 몇천억 손에 쥐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정운호가 그 문제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도박하고 뭐 돈이 좀 들어오니까. 예, 예. 근데 정운호가 또 그런 사건에 이제 구속이 되니까 그걸 이제 무마하고 풀려나려고 최유정이라는 검사 출신 여자 변호사한테 판사 출신 예, 예. 그 돈을 갖다가 수십억을 줬다. 네, 네. 그 둘이 무슨 관계다 뭐 이런 소문까지도 돌고 했어요. 당시에는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관계는 아니다. 근데 어쨌든 최유정이하고 또 요 심재철이하고 같은 학번에 네, 법대 같은 학번 같은 또 동기에 동문이고 사시도 또 연수원도 동기고 그랬다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보석을 위해서 그 부탁을 했다는 최유정이가 네네. 동기 심재철이 이제 뭐 부장으로 네, 네. 이제 형사 강력 사건 맡고 있었겠죠.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적이 네. 그래서 이제 정운호 이제 당시 피고인 신분에서 이제 최유정 변호사가 이제 그 보석 신청을 이제 보통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할 때 뭐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안 이제 된다.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돼야 되는 거니까 안 돼, 풀어주면 안 된다. 이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내거나 아니면 자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안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봐도 좀 보석을 하는 게 뭐 합당하다. 그런 의견을 내잖아요. 예, 그죠? 의견을 이제 내는데 이제 뭐 합당하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보통은 이제 그냥 뭉개 아무 말도 안 해버리는 거죠. 네.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좀 통상 좀 특이하게 이 고요 사건에서는 검찰에서 적의 처리 약간 좀 일본식 표현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재판부께서 알아서 적절하게 네 뜻대로 해라 이런 네,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떠도 우리는 있잖아요. 뭐 의견이 없다, 뭐 관계하지 않겠다 이런 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좀 예외적인 경우죠. 예.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돼가 네, 네. 자천되고 네. 시끄러워진 일종의 좀 뭐 돈이나 이런 내역이 발견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돈 내역이 발견이 됐으면 큰일이었죠. 예, 뇌물죄로 네. 구속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저지른 그리 맑은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에 내내 한직으로 돌다가 문 정권 들어서 아주 뭐 삐깔나는 자리로 그렇습니다. 법무부 검찰에 삐깔나는 자리로 하다가 이번에 네. 검사장으로 이제 승진해가 네, 알짜배기 자리에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아까 말한 다시 16일로 돌아가면 반부패 회의에서 조국이 뭔 죄가 있냐 무죄다 네. 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 이러니까 뭐 박영철이하고 뭐 백운우가 논의했고 네. 세 명이 합의해서 결정했고 네.
또 뭐 정무적 판단이다. 네. 청와대에서 하던 소리 뭐 조국 하는 소리 다 그걸 그대로 따온 거죠. 그래서 뭐 그 정무수석 그 비서관의 정당한 권한 내에서 처리한 일이니까 이제 뭐 직권 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성립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뭐 조국이 이야기한 거고 조국의 변호인들이 쭉 청와대에서도 얘기한 그 내용 그대로 이제 그 검찰 회의에서 읊은 거죠. 오늘 밝혀진 건데 이거하고 뭐 좀 관계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금감원의 금융위의 네네. 부위원장이 네. 백운우가 통보했을 때 막 이렇게 큰 게 아니라서 뭐 이렇게 안 하기로 했다는가. 그래서 죄가 뭐냐고 물었는데 백운우가 그 죄를 유재수 걸 말을 안 했다잖아요. 네. 물었대요. 네네. 수사한 무슨 죄가 내용이냐? 뭐냐. 예. 그게 검찰 기소장에 그대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유재수에 대해서 정경덕이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윤건영이 또 김병수가 차례대로 뭐 우리 정권의 중요한 인물이다. 금융권의 인사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풀어주라고 온갖 압박을 다 했다는 내용이 아주 낱낱이 적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뭡니까? 추미애. 네네. 추미애가 보수 변호사 단체나 한국당에 의해서 고발되니까 네네. 추미애 고발 처리를 천천히 하라. 네. 내지는 뭐 진정으로 해보라. 네. 그러다가 당신 업무 직무유기나 직권 남용된다 하니까 뭐 또 내리보내라고. 네네. 그래서 이미 대검 안에서 밑에 사람이 거의 사람 취급 안 하는 경지까지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가 정리를 해서 밑에서 다 달라붙어서 9명인가 회의했는데 네. 혼자 말고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국도 불구속 기소가 됐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8일 날 이제 검사들 상이 나서 다 몰렸다는 거예요. 네. 자, 보통 이제 검사들 상에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아니 뭐 일반적인 뭐 회사 생활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이제 뭐 적당하게 조직의 대표가 이제 좀 약간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에 이제 참석하지 너무 않습니까? 일찍 오면 또 예, 곤란하고 예. 제일 많이 왔을 때쯤에 이제 그래서 맞춰서 오죠. 예. 한 9시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회사 같으면은 대표이사가 이제 참석하게 되면 이제 뭐 이제 그 밑에 있는 임원들이 이제 뭐 한 둘러서서 이제 같이 뭐 얘기도 하고 이제 뭐 보통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적당한 시간이 빠지면 이제 대표이사는 이제 빠지면서 이제 그 조문이 이제 마무리되는 걸로 당연한데 하여튼 뭐 당연히 검찰도 이제 그런 분위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제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당연히 이제 검찰총장 위하에 이제 대검 이제 그런 부장들이 직속 참모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한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조문을 마치고 이제 앉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좀. 그 처음에는 이제 저 정권 네. 은하풀들 테이블에 잠깐 앉았다가 네. 그냥 옆으로 옮겨가 네. 윤석열 총장을 이제 추종하는 네. 이제 아군 테이블로 네, 네.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는 뭐 중앙지검에 1, 2, 3, 4차장까지도 나와 있다는 네, 거예요. 네. 뭐 이제 부장검사님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네. 건데 참 그것부터가 좀 특이한 경우인 거죠. 이제 계파에 따라서 테이블로 앉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수적으로는 이제 저 정권 똘마니 검찰 간부들 숫자가 좀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합니다. 앉기가 좀 불편하게. 네. 근데 이 심재 처리가 요즘 간이 부어서 그런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앉아 있는 윤석열파 테이블로 이제 이 추미애파가 윤석열파로 이렇게 테이블을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검사장쯤 돼서 이래 오면 이제 밑에 차장, 부장, 뭐 부부장 이런 사람들은 빠지는데 네. 안 빠지고 또 그대로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이제 뭐 소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어느 이제 좀 이제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오시면 뭐 이제 좀 뭐 잘 모르고 또 자리를 안 비키면 또 소장님이 또 소위는 그러실 거 아닙니까? 좀 부탁을 양해를 구하고 좀 이분을 좀 여기 좀 앉게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이제 통상적인 건데 뭐 검사라고 해서 뭐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도 뭐 그닥 그렇게 배려를 하는 모습을 안 보였든지 조금 떨어진 자리를 이렇게 결국 낑겨서 이제 결국 앉아왔다는 거 그러는 건데 저것들이 뭔 역적 모의로 하나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것도 좀 웃기죠. 예, 그죠?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당연히, 분위기가 이런 모양인데 예, 그러니까 또 아니 꼭 검사라고 특별한 게 아니라 뭐 친소 관계에 따라서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검사장이라고 해서 모든 검사들하고 또 친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 있는데 굳이 또 예를 들어 밑에 뭐 후배나 이런 사람들이면 모를까 그래도 더 위급에 있는 사람이
그 요즘 같으면 이제 그게 요즘 뭐 그 꼰대 그런 얘기가 들어도 충분한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으니까 아니 밑에 좀 후배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또 굳이 그걸 또 선배자 상사인 사람이 또 사장이 네. 사원들이나 뭐 과장, 네, 계장들하고 하는데 네, 임원이 네. 끼어들어가 네, 굳이 요것들 사장하고 뭔 소리나 그러니까요. 내 욕하나 잠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거기 대각선에 앉아 있던 이제 양석조 네. 이제 대검 네. 반부패 수사부 이제 연구관이죠. 예. 그러니까 그 직책은 차장검사 레벨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 보면 팽검사, 네. 부부장, 네. 부장. 부장검사 부장검사면 이제 지방에 가면 지청장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장검사 위가 지검의 차장, 그렇습니다. 차장, 네. 차장하고 이제 지검장. 네. 네. 지검장부터는 이제 대체로 검사장 검사장 다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서울의 몇 개 지검장하고 지방에 이제 네. 네. 이제 고검장 네, 그렇습니다. 다 이제 이 검사장 이제 네, 검사장 이제, 레벨인데 예, 그 안에서도 또 서열이 있죠. 그렇습니다. 낮은 검사장과 높은 검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고 받은 양석조 이제 이 검사가 뭐 그냥 검사라 그러는데 검사가 아니라 차장급 그렇습니다. 고위 간부 검사죠. 그렇습니다. 예. 부장검사보다는 약간 위에 예. 한 단계 위에 있는 검사. 그러니까 이제 검사의 꽃이라는 결국은 이제 이 뭡니까 검사장이 되기 직전인 인물이 그렇습니다. 이제 들이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조국이 무죄라며 네. 당신 조국 변호인이야 검사야 네. 뭐 이렇게 이제 그 술이 뭐 그때쯤 되면 뭐 얼추 제가 봤을 때 그 시간이 한 11시 한 네. 반쯤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취할 만큼 취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검사라는 게 엄청나게 그 뭡니까 조직을 통해서 자기 훈련이 된 사람인데 술 먹다가 개구장 부린다고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랬을 가능성이 0%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희한한 거는 이 양석조 검사의 전임 그 직속상관인 한동훈 씨가 주말이라 서울에 와 있을 건데도 네. 안 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없는 하에서 양석조 검사가 당신이 그 조국이 무죄면 무죄인 이유를 여기서 한번 대봐. 이러니까 이제 옆에서 또 다른 테이블에서 저 단계 검사야 이제 전부 술이 한 2시간 이상 마시으니까 소주를 소주가 좀 많이 된 상태에서 그딴 소리가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섰던 모양이에요. 문이 뭔 소리 해 이러니까 이제 일어서서 그래 니 그따위로 살지 마 이래 안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이 또 보니까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이 요즘 검찰청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서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검찰청이 별도로 공보관도 이제 저- 통제를 하고 네. 중앙지검하고 대검에는 네. 법무부 대변인이 나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상이 윤석열이도 오고 또 앞잡이들도 오고 하니까 이거 대박인 상이다 해서 가가지고 하객처럼 해가 곳곳에 박혀 있지 않았겠어요? 뭐 하객처럼이 아니라 이제 뭐 검찰청 출입하는 기자들이면 당연히 뭐 저기 조문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네. 많이 뭐 겸사겸사해서 아마 네. 자리를 차지한 적이 있었겠죠. 그 한 10대명은 있었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들고 받아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래가지고 막 뜯어말릴 정도였다고 하니까 몸싸움 일부 직전까지 가야 된다. 갔다 이래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윤 총장은 그 직전에 이제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좀 비긴 사이에 이제 그렇게 네. 일이 이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검찰 내부에 돌아가는 일을 터뜨리기 위해 저는 이제 김웅이 제1호 가미카제호요 같으면 제2의 가미카제호가 그 네. 양석조 네. 검사다. 이 양반도 이렇게 하고 자기가 뭐 계속 검사에 있으려고 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한 잔 묻고 저거 한번 받아버리고 사람 앞에 망신시키고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이제 옷 벗겠다. 네. 이렇게 한 걸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제 검찰 내부에 지금도 얼마나 트러블이 지속되는가가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언론들이 잘 보도하지 않는데 지난 금요일 날 보면
삼성 그 파기 한송심에 네네. 그 특검이 내놓은 이제 이 국의 이재용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 이재용이가 회사 승계하러 네네. 전임 정권에다가 네, 로비를 해서 이 야로를 했다.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승계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삼성바이오에 네. 회계 분식을 했다. 이게 핵심이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눈 감아주고 삼성바이오가 상장됐다라는 게 정권이 유일하게 바뀐 회계 기준에 의해 상장된 게 이 박근혜 정부에서 네네. 2015년에 네. 이거 한계라며요. 네네. 이거 한계 이유도 없다며요. 네네. 그러면 삼성바이오를 상장시켜서 가치를 높여서 이재용의 승계를 도와주는 작업이 진행되었다라는 증거로 채택이 돼야 될 건데 그렇습니다. 이걸 아예 그냥 그거는 이재용이 유죄를 인정하고 지금 뭐 개별 사안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내지 말았다. 네. 사법부가요. 그래서 내 생각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붙들어 놓고 이재용만 풀어주려니까 말이 안 되니 마치 이재용을 겁을 주는 척 파기한 송심을 해놓고 파기한 송심이 내놓은 카드가 웃기더만요. 지난달에 그랬다며요. 네. 준법위원회 네네. 예? 준법 감신 감시위원회? 뭐 그런 것들을 좀 제도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걸 얼마나 삼성이 준수하는가에 따라서 이재용에 대해서 선처할 수 있다고. 네. 그리고 또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네.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네. 헌법재판관이 또 전 대법관이 거기에 또 준법감시위원회 좌파들이 또 쭉 들어갔더만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을 체크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게 하고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뜯어먹으려고 그러나 그러고는 이건 이재용을 풀어주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 해갖고 오늘 좌파들이 보면 사법 그래라. 아니 재판에 죄를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어디냐. 그러니까 참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가 이제 저는 뭐 불법 경영 승계인지 뭔지 제가 뭐 그것까지 제가 알 능력은 안 되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건 이건 이제 과거의 문제인 것이고, 그게 과거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면 뭐 처벌하는 거고, 뭐 죄가 안 되면 처벌하는 거고, 뭐 또 처벌하는데 아니 뭐 이러저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뭐 형을 감경하면은 뭐 그걸 끝나는 것인데 왜 그게 그 과거의 일을 재판을 하는 그 재판부에서 왜 지금 현재 삼성의 경영에 대해서 뭐 준법적으로 하라 마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어떤 자기 판결에 어떤 감안을 하겠다. 그냥 이거 삼성 바이오 상장이 이례적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재판부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강도 강간범인데 그렇습니다. 네가 바른생활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네 생활을 제대로 감시하게끔 감시기구를 만들면 예. 강도 강간범을 우리가 선처하겠다. 예. 그래서 포주 데려다가 네. 또 그 뭡니까 전당포니 뭐 예? 이 뭐라 그러나 작물 네. 작물아비 데려다가 네. 바른생활 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을 바른생활 하도록 우리가 잘 체크할게요. 그러면 풀어주는 게 이 말이 돼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바른생활 감시위원회를 감시하기 위한 또 전문기구를 법원이 또 지명을 하더만요. 네. 그 아주 뜯어먹는 걸 이중으로 뜯어먹어요. 하여튼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결국 사법부가 이재용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넣어놓고 네. 이재용은 분리해서 풀어주는 도구로서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가 지금 검찰을 압박한 부분.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날 지금 월요일날 녹화하는데 장충기가 불려갔잖아요. 네. 토요일날은 김신희하고 네. 지난번에 네. 뺀질거렸던 네. 김종중이가 둘이 또 불려갔어요. 네. 검찰은 계속 삼성을 수사하겠다는 의지하니까 그렇습니다. 처벌하겠다. 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이재용도 부르겠다. 네. 그러니까 이걸 못하도록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다고도 봐야 안 되겠어요. 삼성 애들이 주거 부정이라고. 삼성의 미래 전략실의 사장급 간부들이 주거 부정으로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언론이 잘 보도를 안 하는데요. 전달 서류를 주거 부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서류가 검찰 소환장이 접수가 안 된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있대요. 자, 그래서 이거하고 지난번에 제가 폭로한 지금 이 세 가지 건도 건이지만 정권이 삼성을 봐주려고 마음을 굳혔고 그런 것들이 전방위로 법원이나 검찰에 통하고 있고
그 속에서 지금 이런 뭐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드는 쇼를 하고 자 그러면서 검찰의 국장에 삼성 출신들을 갖다 꼽으려고 이게 종으로 횡으로 그러면서 또 검찰 인사를 다 날려버리가 정치적인 것처럼 하지만 삼성이 관련 있는 부분에 인사를 다 날려서 삼성 수사를 막판에 기소 직전에 못 하려고 한다.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제가 집회 때도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하고 이제 그 감방에 가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합당하냐 안 하냐는 걸 어쨌든 떠나서 제일 또 뭐 대표적으로 정유라 정유라의 말을 뭐 삼성이 받았네 또 뭐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네 아니 이 내용들이 다 어디서 흘러나왔겠습니까? 다 삼성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뭐 그 이제 유죄 판단에 다 근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재 문재인과 그 문재인의 그 핵심들이 그리고 다 삼성하고 다 유착되어 있고 삼성하고 연관되어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도대로 이 삼성에 관련된 모든 이제 삼성 바이오 뭐 저기 제일묘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당등 이 모든 내역 그 삼성이 정치권 및 관계에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가 쫙 밝혀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스스로 이제 문재인한테도 이제 그 불똥이 트여져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운명 공동체로 지금 거의 둘이 이제 묶였다고 좀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으로는 정치적 어떤 어떤 문제로 얘기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삼성과 이재용을 보호해야만 뭐 자기들한테 짭짤한 이익도 생기고 또 결론적으로는 삼성과 연루된 자신들의 어떤 그 더러운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두 가지를 다 노리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얼추 다 이제 그 좀 치밀한 나름 치밀한 계획 속에 다 그런 게 준비했는데 딱 한 사람과 하나의 조직 윤석열과 그 검사들이 지금 딱 가로막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든 좀 제거하려고 이 난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참 이 설 연휴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건데요. 좀 참 역겨운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 정권은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당인 한국당 등을 비롯한 보수 정당이나 또 보수 진영이라고 부르는 데나 보수 유튜버들에서는 누구도 이 이야기를 안 할 거니 그렇습니다. 이 딜을 치기가 매우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대 진영에서 이걸 규명해서 제2의 정경 유착이다. 너희들은 지난 정권을 삼성이라는 재벌과 유착했다고 탄핵시켜놓고 너네들은 그 정권에 더한 비리가 그때는 몰랐던 더한 비리가 터져 나왔는데도 그 수사를 맡고 이 재판을 지금 희한한 구실을 떼서 다 풀어주려고 하고 삼성 출신을 검찰국장까지 몰래 꼽으려고 하는 그야말로 직권 남용죄까지 저지르느냐 인사비리 이 너네들이 정경유착의 주범이냐라고 말할 사람이 여기에 지금 뉴스 브리핑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해먹기 아주 지금 좋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시를 아무도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봐줘봤자 누가 너희도 붙어먹었네 하고 말할 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하여튼 뭐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뭐 삼성 공익재단인가 나발인가 해가지고 이제 8천억을 이제 뭐 삼성에서 그럼 뭐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는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로 짐작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 있는데 그 과연 대한민국 보수는 뭐 삼성한테 뭐 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뭐 삼성한테 제대로 된 뭐 보수라도 받고 지금 삼성을 옹호하고 보호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먹으려면 제대로 먹고 봐주세요. 그런데 예? 제대로 먹는 거는 좌파고 이쪽은 쫌 먹다가 끊쳐갖고 그러니까요. 분돈에 말 몇 마리 먹다가 또 녹아갖고 그렇습니다. 예? 네. 말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야. 이게 보수고 삼성이 대한민국이고 무슨 회장님 석방 되세요 말하는 보수의 그런 자세가요. 이 합당한 거냐. 너무 싸다. 아마 이 또 말하는 대담의 밑에다가 황 소장은 무슨 삼성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너는 좌파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 삼성이 대한민국인데 삼성이 이렇게 그러면 없어져서 대한민국이 망하면 좋겠냐. 요런 댓글 다는 놈이 아유 명절이니까 좋은 말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하여튼 뭐 삼성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제가 뭐 경영 전문가나 삼성 전문가도 아니지만 지난 20년이 이제 흘러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현재 삼성의 어떤 그 전체 그룹 어떤 그룹의 세계적인 어떤 위상과 규모를 봤을 때 과연 예전과 같은 이제 뭐 어떤 그 한 사람이 한 오너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이끌어 나가는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좀 의문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는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과연 이 삼성을 이끌어 나갈 경영 능력이 되는 사람이냐. 그것도 지금 좀 굉장히 좀 개인적 의문이 들고, 하여튼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뭐 모르겠지만 전 개인의 어떤 뭐 아주 극한적인 이기심도 저는 뭐 사실 긍정하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한테나 뭐 어떻게 돈을 받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받으실 거라면 자파만큼이라도 좀 받고 우리가 그럼 얻어먹고 좀 삼성을 뭐 빨아줘도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예, 결국 지금 그 검찰 내부에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그걸 다 이 모르는 척하고 그렇습니다. 시침이 떼면서 개혁인이 네. 이런 입에 올리는 이 정권이 얼마나 갖지 않고 웃겠어요. 또 이제 또 끈앞불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네. 양석조 항명은 시스템 신뢰 흔드는 행동이다라고 또 박철환 검사라는 사람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지금 검찰 내부에 한 2대8 된다. 뭐 그렇게 뭐 저도 정권 편드는 검사가 한 20% 그러니까 한 500명 되고 나머지 그러지 않은 검사가 한 1,500, 600명 된다라고. 근데 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요거 이제 후속 보도는 이렇게 달릴 겁니다. 네. 이제 뭐 2%인가 아마 또 거기에 올리신 것 같은데 아마도 댓글이 한 600개 달려가지고 이제 이 글을 올린 검찰 비판하는 댓글이 한 600개 달렸다고 아마 또 기사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서 검찰의 이 철저한 비밀 엄수와 이 보안 유지가 핵심이라 했는데, 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 국가의 행위에 대해 그걸 갖다가 비밀 엄수나 보안 유지라는 명목하에 눈 감아 준다면 이 정권이 검찰에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이제 밖에 있는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알 도리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즉각적으로 약간 비판할 수 있는 게, 수사를 진행할 때는 보안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검찰이 이거 이제 수사팀이 어느 수사를 1차로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뭐 조국을 구속 기소하느냐 불구속 기소하느냐를 이제 놔두고 이제 선택을 했는데 여기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으니 그럼 이제 당연히 불구속 기소로 가야 되는 것인데, 아니 그 과정에서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발부를 담당하는 법관도 범죄 혐의가 대부분 다 소명됐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런 불기소할 권한이 근거가 없음에도 이거를 불기소를 하니 많이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왜 외부로 공개되는 게 뭐 수사의 어떤 뭐 비밀이라던가 이 부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예전에는 어떤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이라는 이런 것들이 비공개되어 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수사는 뭐 신속하고 좀 은밀히 진행돼야 되겠지만 어떤 이런 그 검찰의 어떤 불기소 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해져도 괜찮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이 어떤 검찰의 어떤 말 그대로 권력 기관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인데 왜 그 부분을 비판하시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지금 토요일 날쯤 기사가 올라와가 윤석열이 자기의 라인들만 총회해서 검난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검찰이 조용하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 윤석열 라인이라는 게 고립됐다. 네.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검난이 안 일어나니까 조용하다 하니 상가집에서 검난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추미애는 추태다 개탄스럽다 무슨 장삼 이사도 아니고 상가집 추태를 하냐 이러면서 항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상가집에서 술 먹다가 싸운 걸 갖고 항명이라고 합니까? 금지청원님. 둘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항명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상으로는 전시 상태에서도 이제 그게 물론 이제 뭐 비판할 점이 있다는 것은 변론을 하고, 전시 상태에서도 부하 군인이 상사에 위법한 그 전쟁에서 명령에서도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법의 정신인데, 아니
뭐 윗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지시를 하는 것이 그 어떤 특히 그 이런 검찰 같은 경우에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검사의 본연의 임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사가 그렇게 뭐 지시한다고 그래서 그 밑에 검사가 따라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거기에 이런 방구해야 되지 말아야 된다는 뭐 이런 발상이 도대체 추미애는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요. 술 먹고 욕하는 걸로 하면 추미애가 또 과거에 화려하죠. 뭐 화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2001년에 보면 기자 술자리에서 네. 당시 뭐 조선 동아 네. 관련해서 네. 김대중 정권이 세게 조질 때니까 네. 이 참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조국 같은 조선일보 예? 예, 글을 써서 이문열이 가당차는 놈이 뭐 이해창이 이놈. 그다음에 이 또 동아일보 사주 김병관이십니까? 그분은 또 비겁한 놈.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동아일보 기자 뭐 조선일보 기자하고 싸움 박질 났고 또 2009년에는 헌정사에 똥치를 했다라는 표현을 또 했고 심지어 경찰의 뭐 문제 뭐 데모 지나가는 경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뭐 온갖 이 경찰이 했다라는 말을 빌어서 뭐 성기를 비하하는 이야기까지 또 국감장에서도 했거든요. 그래서 술 먹고 욕잘하기로는 추미애도 그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가 과거에 술 먹고 욕한 거는 다 넘어가고 검사들이 욕도 안 했고 술자리에서 고성을 지르서 뭐라 했는데 자 상갓집 술자리가 업무의 영장입니까? 한명이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두 사람이 알아서 풀어야 될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여기에 권력이 개입해서 뭐 징계를 하겠다 어쩐다 하는데 아니 그 양석조 검사가 징계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좀 있으면 한직으로 쫓아낼 거니 에라 내 한번 니 들고 받아버리고 오늘 객값 물려주고 걔보다 못한데 미안합니다 개님들 옷을 벗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뭐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영장을 담당한 법관도 그게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그 뭐야 결정문에 기재를 했는데 어떻게 검사라는 사람이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그걸 불기소해야 된다고 입 밖에 낼 수 있는지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뭐 저기 심재철 부장님 같은 분한테 제가 뭐라 이렇게 험하게 말씀 못하지만 저도 이런 검사님은 처음 뵌 것 같습니다. 그 상가집에 원래 술 먹고 형제끼리도 싸움하고 친척끼리도 싸움하고 원래 상가집에는 술 열심히 먹고 있다가 야 이 새끼야 이리가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싸움질 나는 게 상가집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풍경 아닙니까? 그 뭐 과거의 은원을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털어버리는 자리가 원래 또 그런 자리. 그 영화 뭐 상가집을 다룬 영화 학생 부군신인가 하는 그 뭐 영화도 그런 보면 영화도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상가집에서 언성 높아지는 거는 그거는 뭐 예상 건데 그런데 상가집 추태라 하고 장삼 이사도 하지 않는 행동이다. 이렇게 추미애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좀 참 구시기합니다. 또 계급적인 말도 좀 보여요. 장삼 이사다. 요즘 장삼 이사가 따로 있고 검사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2020년이라고 지금 제가 그 매일 휴대폰으로 날짜를 확인해 봅니다. 이게 지금 이게 2020년인가, 1920년인가, 1820년인가 뭐 특히 추미애는 그 말이 뭐 영을 교역했다, 장삼이사, 아니 뭐 추태, 아니 그러니까 장삼이사가 아닌 검사니까 이렇게 했죠. 장삼이사가 어떻게 윗사람한테 그렇게 막 대놓고 또 대들 수가 있습니까? 그게 검사로서의 기백이 있고 엘리트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추태로 따지면야 아이고 저 뭐 추태로 따지면야 뭐 정말 추미애는 뭐 말부터 행동 뭐 사고 방식 뭐 여러 가지로 뭐 추하기로 이를 데로 없는 사람이니 정말 저 뭐 그 옛날에 나왔던 그 영화 그 대사대로 좀 추 장관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니나 잘하세요. 네. 이건데요. 네. 지금 추미애가 이 시간 현재 월요일 날 녹화하고 있는데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중간 간부 인사가 졸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 간부 인사라 하면 이 차장급 오늘 하지 차장급 않겠습니까? 부장검사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대검 과장급 중간 간부 전원을 유임시켜 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진행 중인 수사팀은 교체하지 말아 했는데 이 정권은 눈도 깜짝 안 하고 다 교체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정권이
지금 신라젠, 우리들 병원, 또 요즘 라임 네, 자산운용, 네. 그것도 또 큰 건이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막고 저 정권의 암호화폐 등과 관련된 비리 이런 것들을 막아보려고 이러는지 또 삼성과의 정경 유착 의혹을 막으려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양석조 검사는 월요일 날이면 내가 또 우째될지 모르니 토요일 날 상해에서 거사를 하겠다 이랬네요. 자, 이번에 가미카제 2호는 이렇게 이 자신의 목적을 다 달성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김웅재 그 검사님께서는 이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쫙 한번 설파해 주셨고, 양석조 이제 검사님께서는 이제 행동으로 이제 이슈를 만들어 주셨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뭐 소장님도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시지만은 뭐 문재인과 추미애는 뭐 여기에 너무 이렇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계시면은 이제 뭐 매월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카미카제 검사님들이 출동하실 테니까 너무 이번 일에 이렇게 흥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벌써 항공모함이 2척이 객침되었어요. 네. 비행기 2대가 박아서 2개 다 일면에 탑을 장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런 과정을 보면 8일날 우리가 1차 검찰 수호 집회를 할 때 당일날 인사가 나가 학살하는 날인데 검찰국장을 삼성 변호사를 끼워 넣으려다가 들켜가 또 망신을 한번 당했죠. 작벅이죠. 네. 15일 날은 이제 13일 날 검경 수사권을 다 통과시키고 문이 승리했다 해서 14일 날 이제 자축 기자회견을 했는데 마음의 빛 같은 실언을 하고 또 김웅 검사가 들이박아가 또 15일 날 우리 집회에 자양분을 더했고요. 네. 22일 날은 이제 검사들이 더 버티겠냐 했는데 주말에 상가집에서 또 이 금난이 일어나 가지고 또 22일 날 또 집회에 기름을 들이붓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집회하는 동안에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제대로 안 하면 결국 대한민국 검사 다 자기들이 사살해야 이 사태가 끝난다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뭐 해볼 테면 해보시든가요. 해보시고 하여튼 뭐 대한민국 검사도 뭐 80%로 추정되는 이제 진짜 검사의 기백에 있는 검사들 다 죽이실 때 죽이실 때 하여튼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를 함께 하실 거다. 네. 뭐 제가 이제 주로 뭐 후배들이나 이제 좀 아는 검사들 평소에 이제 뭐 만나서 얘기하면은 이제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왜 이렇게 국민들이 검사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뭐 이렇게 너무 미워한다 이런 식이 하는데 사실은 저는 아닙니다. 국민들이 판사와 검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게 이제 배신당했을 때 반응이 커지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그래도 국민들이 기대하고 아끼는 검사들 다 이렇게 학살할 때 뭐 어떤 일들이 진짜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봐 보셨으면 하네요. 문재인과 추미애가. 그래서 오늘 아마 인사를 결정해가 모레쯤 차장 부장급 인사가 이렇게 발표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설 앞두고 어수선할 때 연휴 앞두고 발표해서 오늘 발표도 될 건데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 밤쯤 발표하면 뭐 설 연휴에 다 들어가 버리면 좀 진압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또 꼼수를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설 연휴를 앞두고도 수요일 날 또 집회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